Why so serious?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기업가이자 저자인 비카스 샤가 우리 시대를 만든 인물들과 나눈 대화를 엮은 책입니다. 현대 영화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한스 짐머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질문들을 한스 짐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1입니다. 어린 시절 정기 음악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학교로 옮겨 다닌 짐머는 14살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런저런 밴드를 옮겨 다니며 신스를 만졌습니다. 이후 그는 라이온 킹,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듄 등 수많은 명작 영화에 참여하며 현대 영화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가 됩니다. 오늘은 그가 참여한 영화와 책의 질문을 따라가며 그가 만드는 음악의 철학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짐머하면 떠오르는 건 웅장하고 어두운 사운드. 하지만 F1에서 짐머는 이 레이서들한테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며 그 특유의 무거운 톤을 의도적으로 걷어내 완전히 새로운 음악으로 관객 앞에 나타납니다. 대신 짐머가 매달린 건 딱 하나, 엔진 소리를 어떻게 음악으로 만들까 였습니다. We have the driver. F1 경주차의 엔진은 이미 음악처럼 들립니다.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음높이도 올라가고 기어가 바뀔 때마다 리듬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짐머는 여기서 고민합니다. 이미 거대한 엔진 소리가 있는데 음악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답은 엔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만든 리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짐머는 실제로 F1 차량의 초소형 마이크와 레코더를 그리고 2번의 실제 그랑프리 동안 트랙 전역에 마이크를 깔아서 녹음을 진행합니다. 또한 그랑프리 최다 우승자 루이스 해밀턴이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했는데 짐머는 해밀턴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기계 안에 있다는 게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그게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들리게 할지의 방향성을 잡았다고 합니다. 전자음과 드럼이 속도를 맞추고 기타와 오케스트라가 그 위에 차례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2016년 F1 월드 챔피언 니코 로스베르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F1의 음악이 움직이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같은 순간을 향해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질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F1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질서를 완성하는 이야기라면 다크나이트는 한 사람이 도시 전체의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스 짐머는 그 혼돈을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불안으로 만들었습니다. We are tonight's entertainment. I only have one question. Where is Harvey Dent? 그리고 그 불안의 이름은 조커입니다.
2008년 다크나이트. 이 영화의 진짜 주제는 배트맨과 조커의 몸싸움이 아니라 질서와 혼돈의 대결입니다. 배트맨은 딱 하나의 규칙, 살인하지 않는다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인물이고, 조커는 그 반대편에서 애초에 규칙이라는 게 없다는 걸 증명하려 드는 인물이죠. 짐머는 조커를 위해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소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신디사이저를 뒤지고 첼로에는 면도날을 대고 수많은 소음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짐머는 끝없는 불안을 표현하기 위해 셰퍼드 톤이라는 착청 사운드를 활용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옥타브가 다른 여러 음을 동시에 겹쳐 쌓은 다음 맨 위의 음은 서서히 작아지며 사라지고 맨 아래에 새 음을 계속 얹습니다. 그러면 귀는 어느 한 음이 끝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소리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 자체를 일부러 피한 겁니다. 조커를 이해시키기보다 그의 존재 자체를 긴장으로 느끼게 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조커는 여는 범죄자와 완전히 갈라집니다. 갱단은 돈을, 테러리스트는 이념을 원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협상도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커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협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무너짐이 사실상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전체의 요약입니다. 배트맨은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며 남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짐머는 이 질문에 그 어떤 영화보다 개인적으로 답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Represented here is a physical dimension. We've worked out that you can exert a force across space-time. Gravity. To send a message. Affirmative. Gravity. That's why I'm here. I'm gonna find a way to tell Murph, just like I found this moment. How? Love, Tars, love. It's just like Brandon said. My connection with Murph, it is quantifiable. It's the key. What are we here 인터스텔라의 to do? 음악은 우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각본도, 우주선도, 블랙홀도 보여주지 않은 채 짐머에게 한 장짜리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룬 짧은 이야기. 그리고 단 하루 동안 그 감정만으로 곡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짐머는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며 단순하고 친밀한 선율을 썼습니다. 놀란은 그 음악에서 영화의 심장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우주 영화의 출발점이 과학이나 스펙타클이 아니라 아이에게 돌아가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후 놀란과 짐머는 파이프 오르간을 영화의 중심 악기로 선택합니다. 오르간은 바람을 밀어넣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화음 안에는 기계의 굉음과 인간의 숨이 동시에 들어있죠. 한 사람의 아주 사적인 감정이 우주적인 크기로 확장되는 영화와 꼭 닮아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행성의 한 시간이 지구의 여러 해가 되고 아버지에게 몇 분이었던 시간이 딸에게는 성장과 상실의 세월이 동시에 됩니다. 그 간극 앞에서 짐머의 음악은 두 시간을 한 장면 앞에 겹쳐놓습니다. 쿠퍼가 자녀들의 영상 메시지를 보는 순간 우리가 듣는 것은 함께하지 못한 생일과 이미 지나가버린 삶의 무게입니다. 짐머의 음악은 그 시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대신 서로 다른 시간에 있던 사람들의 감정을 같은 순간에 만나게 합니다. 이 영화의 주연 매튜 맥커너이의 인터뷰도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유산을 직계로 이어진 불멸성이라고 표현하며 영화에서의 감정을 그대로 현실에서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처음의 목소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짐머는 10대 시절 원작 소설 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는 동안 자기 머릿속에서 이미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뒤 드니 벨레브가 그에게 듄을 제안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상상해온 세계의 소리를 실제로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 미래, 다른 행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왜 오늘날의 오케스트라가 그대로 들려야 할까? 짐머는 그동안 익숙했던 작곡법을 사용하는 대신 존재하지 않는 악기와 존재하지 않는 연주법을 만들기로 합니다. 짐머는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오래된 악기인 인간의 목소리로 돌아갔습니다. 백파이프와 고대 관악기의 질감을 낯설게 배치하고 타악기를 거대한 지형처럼 사용함과 동시에 인간의 목소리를 가사를 전달하기보다 호흡, 비명, 기도, 명령 사이의 원초적인 감각을 만듭니다. 듄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신호처럼 들리고 곧 종교와 권력의 언어가 되며 마침내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계의 문화가 됩니다. 짐머는 영화의 음악을 붙이기 전에 이 세계의 소리부터 설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위해 짐머는 보컬리스트 루아르 코틀러와 1년 넘게 작업하면서 영화의 핵심이 되는 리프를 만들었고 조각가 체스 스미스에게 부탁해 대형 금속 구조물을 아예 하나의 타악기로 만들었으며 PVC 파이프로 관악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의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F1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서는 이야기였고 다크나이트는 이유 없는 혼돈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인터스텔라는 우리가 뭘 남기고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듄은 말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편의 영화를 따라오며 한 사람이 매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매 영화의 음악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일을 합니다. 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의미를 운반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은 정답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더는 묻지 않았던 것들에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음악은 왜 우리를 움직이는가? 영화는 어떻게 한 시대의 기억이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으로 서로 연결되는가? 148명의 대화 가운데 오늘은 한스 짐머의 생각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직접 만나볼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